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속에서 검객들한테 쫓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검살단에 속해 있던 여화추라는 검객이었으나 동료들의 배신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절벽에서 여화추는 여러 명의 검객과 싸우다 그만 칼에 찔려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검객들은 절벽을 따라 여화추를 찾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객들은 칼에 베이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분명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곳을 떠났죠. 한편 바다에 떨어진 여화추를 보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고을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꺽대라는 사내였습니다. 꺽대의 얼굴에는 칼로 베인 상처가 있어 그 마을 사람들은 인상이 무서워 누구도 꺽대와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답니다. 허나 꺽대의 얼굴은 험악했지만 심성은 아주 착했죠. 꺽대는 산에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했으며 때로는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꺽대가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절벽 위에 여러 명의 검객들이 한 여인을 향해 칼부림을 하고 있었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모든 칼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위태로운 여인을 바라보는 꺽대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뛰어가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자신이 간들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절벽에서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꺽대는 다급한 마음으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답니다. 여인의 몸은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만 있었습니다. 꺽대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인을 빠르게 헤엄을 쳐 손을 잡았답니다. 헌데 그 여인의 손이 낯설지 않았던 거죠. 꺽대는 그 여인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바다 위로 치솟듯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좁은 바위 틈을 지나 꺽대가 항상 물질할 때 쉬는 작은 동굴로 들어가 여인을 바위 위에 눕혔습니다. 헌데 여인은 숨을 쉬지 않았죠. 꺽대의 심장은 미치도록 떨려왔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인의 볼록하게 솟은 봉우리에 두 손을 포개고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답니다. 꺽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간절함이 샘솟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인이 캑캑거리며 입안에 물을 토해내었죠. 허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꺽대는 바위 틈으로 나와 검객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다행히 검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꺽대는 여인을 업고 다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물에 젖은 여인을 보고는 얼른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 입혀주었답니다. 꺽대야, 처녀 등에 웬 큰 상처가 있는 것이요? 일단 상처에 바르는 약을 가져와야 쓰겄다. 그리고야 방에 불 좀 지펴라. 꺽대의 표정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행동은 빨랐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꺽대는 지극정성으로 여인을 보살폈죠. 그리하여 여추와는 의식이 돌아와 두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대화만 듣고 있었죠. 엄니, 이 낭자는 왜?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께 아마도 많이 지친 모양이구먼. 옷을 보니 보통 처자는 아닌 것 같은디. 저렇게 먹지도 않고 있으면 살기가 힘이 들 텐데 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네. 자신을 걱정해주는 꺽대의 목소리는 근사했고 포근했지만 동료들한테 죽을 뻔한 지금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마음이 제일 편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에 아무도 없을 때 누워있던 여추와는 눈을 뜨게 되었죠. 여추와가 눈을 뜬 후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의 거미줄과 여기저기 비로 얼룩진 자국들이었습니다. 여추와는 천장을 보며 그동안 살아보고 싶었던 보통 일반인 삶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곳이라면 나도 일반인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 여추와는 자신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는 어머니와 꺽대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던 거죠. 그리하여 여추와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도 여추와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지 서서히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여추와는 일어나 밖으로 나와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갔죠. 꺽대의 어머니는 여추와를 보고 놀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처자가 일어났구먼. 다행이요? 어디 아픈 곳은 없는겨?
여추와는 자신의 회복을 이렇게 기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얼떨떨했답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꺽대의 어머니는 자신한테 어머님이라 불러주는 여추와가 그저 예쁠 수가 없었죠. 우리 꺽대하고 인연이 되어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추와가 배고플 것 같아 우선 먹기 편한 미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추와는 미음과 간장 종지만 놓여있는 밥상을 보고는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가난한 시절 어머니께서 딸이 아플 때면 만들어주신 미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추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자의 이름이 뭐여? 여추와는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잠시 당황을 했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이름이 생각이 났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쓸쓸한 이름이었죠. 제 이름은 하랑입니다. 이름도 얼굴처럼 곱기도 하구먼. 처자 부모님이 딸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면 마음 아프실 건디. 제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구먼. 하랑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떳떳한 삶이 아니었기에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죄송할 따름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랑이라는 이름으로 창피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자 다시 다짐해보았습니다. 한편 검살단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검살단의 수장 마오는 여추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거죠. 여추와의 칼솜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었으며 그 실력이 다른 검객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수장 자리를 내주어야 했답니다. 그리하여 마오는 다른 검객들에게 여추와를 이간질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오의 이간질은 여추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으며 모든 검객들이 여추와를 죽여야 한다고 결성이 되었던 거죠. 여추와는 마오의 이간질을 알고 있었답니다. 허나 여추와는 그동안 힘들 때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헌데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한들 믿기란 힘든 일이었답니다. 한편 서서히 해가 지고 늦은 저녁이 되어가는데 꺽대가 오지를 않아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마당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랑도 어머니를 따라 마당에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죠. 그때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걷는 모습이 사람이었으니 어머니는 겁이 나 보였답니다. 허나 하랑은 단번에 꺽대가 무언가를 등에 업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무언가를 업고 오는 듯합니다. 뭐여? 또 여인을 업고 온다는 것이여? 어머니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는데 하랑은 그런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죠. 서서히 꺽대의 모습이 보이고 꺽대가 업고 온 것은 멧돼지였답니다. 웜에 꺽대야. 이 늦은 시간에 멧돼지가 웬 거여? 이 시간에 멧돼지 사냥은 하지 않는디 가만 보니께 처자 먹이려고 잡아왔구먼. 엄니도 참 같이 먹으려고 잡은 것이구먼. 이런 대화를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하랑은 웃음이 나왔답니다. 꺽대는 마루에 앉아 몰래 하랑을 쳐다보았죠. 웃는 얼굴이 이쁘구나. 꺽대는 피식 웃고는 멧돼지의 제일 맛있는 부위만 삶아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퍼지게 앉아 말하였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어요. 어서 오시오. 하랑은 어떤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보았지만 이런 훈훈한 사람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꺽대는 어머니한테 제일 맛있는 부위라며 된장에 푹 찍어 손수 먹여주었죠. 그리고는 하랑한테도 먹기 좋은 크기로 된장에 살짝 찍어 그릇에 슬그머니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꺽대를 보며 생각을 하였답니다. 옳지,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러제, 하랑이가 마음에 들었구먼. 어머니의 눈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랑은 꺽대와 갈 데가 있다며 길을 나섰답니다. 하랑은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며 길을 걸었죠. 그런데 그때 하랑은 저 멀리에서 자신을 찾는 검객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랑은 꺽대한테 팔짱을 끼우며 말을 하였답니다. 그냥 이렇게 잠시 걸어주세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꺽대는 하랑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팔짱 낀 팔을 뺐답니다. 순간 하랑은 당황하며 꺽대를 바라보았죠. 헌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꺽대는 하랑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의 옆구리에 끌어당겨 안았고 검객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부인을 혼자 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나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꺽대는 쓰개치마에 숨어있는 하랑과 눈을 마주치고는 이렇게 말을 하니 하랑은 꺽대한테 고백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심장은 콩당콩당 빠르게 뛰었답니다. 꺽대는 쓰개치마에 숨겨진 하랑을 보니 얼굴은 발그스레 수줍어하는 모습이 사람 환장하게 만들었죠. 꺽대는 하랑을 더 보고 있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헛기침을 하고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객들은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는 하찮다는 듯이 지나가 버렸답니다. 하랑은 안도의 숨을 쉬고는 꺽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헌데 꺽대가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하랑낭자에게 말 못하는 사연이 있는 듯한데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사연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지면 그때 말해 주시오. 그나저나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꺽대는 하랑을 배려해 주었고 하랑은 그런 꺽대가 자꾸만 좋아졌죠. 궁금하셔도 잠시만 참으세요. 꺽대는 하랑이가 간질나게 말장난을 해오니 그저 귀엽게만 보였답니다. 꺽대는 순간 자신이 너무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랑을 보면 이 업무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구나. 어찌해야 하나? 꺽대는 옆에 웃고 있는 하랑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였죠. 하랑낭자,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소. 하랑은 꺽대한테 고백을 받으니 가슴이 벅차왔고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나왔답니다. 꺽대와 평범한 삶을 살 생각을 하니 꿈만 같았던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시면서 저와 함께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랑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랑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려왔죠. 꺽대는 그런 하랑을 보니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하랑을 품에 안았답니다. 하랑은 남정네의 품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드니 긴장하며 살아왔던 삶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몽글몽글한 가슴을 안고 걷다 보니 어느 기와집에 당도를 하였죠. 이곳입니다. 이 집은 제가 가끔 와서 지냈던 곳이지요. 이곳으로 집을 옮기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것도 약소하지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하랑은 꺽대의 말에 화살이 되어 박히는 것 같았답니다. 하랑은 그동안 검객으로 사람을 죽이며 살았으니까요. 하랑은 꺽대 옆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랑은 꺽대와 어머니를 모시고 기와집으로 조용히 이사를 했죠. 그날 하랑은 꺽대와 자신에 대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저와 살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하랑, 나는 15살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는 하시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몸에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많지요. 15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온몸에 상처가 많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나간 삶보다는 앞으로 살아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지금까지의 삶은 숨만 쉬면서 산다는 느낌이었는데 하랑과 함께하는 지금은 살아보고 싶어졌답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하랑과 함께라면 전 좋습니다. 하랑은 그렇게 말해주는 꺽대가 너무 좋았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안고 촉촉한 입술을 찾아 입맞춤을 하였죠. 그렇게 이사가 정리가 되었으며 꺽대와 하랑은 어머니 앞에서 소소한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늦은 저녁에 혼례식은 끝이 났고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왜 이리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 나는 베개에 머리만 갖다 대도 그냥 골아 떨어진단께. 모든 사람들은 일찍 잠이 들었으며 꺽대는 하랑과 밤새 함께 할 일을 생각하니 목이 말랐답니다. 그리하여 방에 마주 앉아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죠. 두 사람은 행복에 빠져 아들을 낳았고 행복은 2배가 되어 살고 있었죠. 헌데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그 고을에 사는 뺑덕어멈이었답니다. 뺑덕어멈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오장육부가 뒤틀려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꺽대네가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고 꺽대가 어여쁜 처녀와 혼인까지 했다고 하니 배가 아프기도 했고 시리기도 해서 시간 틈틈이 꺽대네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하랑이 고을에 나타나고 난 이후 검객들이 마을의 이곳 저곳에 보이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또한 주막에서 검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여인을 찾는 것 같아 뺑덕어멈은 하랑이 바로 생각이 났던 거죠. 뺑덕어멈은 주모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꺽대 부인은 언제 우리 마을에 온 거요? 별로 안 됐지 아마. 꺽대는 좋겠는디? 색시 얼굴이 곱더란께. 그랑께 그렇게 곱디고 온 처자가 뭔땀시 꺽대하고 혼인을 했을까? 나는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는디. 뺑덕어멈, 어디 보고 얘기하는겨? 아니요, 이상해서 말해보는겨. 나만 이상한가 싶어서. 어떻게든 짝지어 잘 살면 좋지. 뺑덕어멈은 이 정도면 검객들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는 주막에서 나왔답니다. 한편 검객들은 뺑덕어멈의 말을 귀 담아 듣다 보니 만약 여추아가 살아있다면 뺑덕어멈이 말하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랑이 사는 집으로 갔죠. 검객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여추아가 분명했답니다. 검객들은 여추아가 가정을 만들어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칼솜씨로 대단한 여추아가 손에 칼이 아닌 아기를 안고 있으니 놀라지 않은 검객들이 없었습니다. 한편 꺽대는 아기 유빈이를 안아주며 재우고 있었답니다. 유빈이는 아버지랑 더 놀고 싶은지 옹알이를 하며 꺽대한테 무언가 열심히 얘기 중이었죠. 꺽대는 하랑을 보며 유빈이가 옹알이한 모습이 귀엽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과 유빈이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하랑은 행복하게 활짝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겁도 났답니다. 제발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런데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하랑은 단번에 검객들의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알았고 거추장스러운 한복을 벗어 던지니 그 안에는 무예 복장이 있었습니다. 꺽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유빈이를 품에 안고는 생각을 하였죠. 하랑이 말한 위험한 일이 생긴 걸까? 하랑은 서방과 아기를 뒤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오는 검객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랑은 서방과 유빈이를 지키며 싸워야만 했답니다. 또한 아기를 출산한 몸이었기에 예전처럼 몸이 날렵할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하랑은 힘겹게 검객들을 처리해 갔지만 서방과 아기를 지키며 많은 검객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하랑의 팔과 다리는 칼로 베이고 무릎을 꿇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꺽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으며 분노로 변한 눈빛은 꺽대의 눈빛이 아니었던 거죠. 꺽대는 아기를 하랑한테 안겨주고는 하랑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랑은 울부짖었죠. 서방님 아니되옵니다. 저만 없어지면 됩니다. 제발 서방님은 유빈이와 살아주세요. 꺽대의 뒤에서 울고 있는 하랑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서방으로서 아비로서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답니다. 꺽대는 싸우기 위한 자세를 잡았는데 울고 있던 하랑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서방의 칼 잡는 모습은 검출권에 받던 그 자세였으니까요. 검출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검신 랑호였답니다. 칼싸움은 시작이 되었으며 검객들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검신 랑호의 칼솜씨는 스승님까지도 이겨내지 못하는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랑호는 미래의 수장감이라 칭송을 받았으며 그 누구도 의심하는 이가 없었죠. 헌데 어느 날 랑호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하랑은 랑호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랑은 그렇게 찾았던 랑호가 꺽대라고 생각이 드니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또한 검신을 알아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검객의 부대장이었던 거죠. 부대장은 전설로 알려진 검신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부대장은 자신의 실력으로 검신을 상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니 부대장은 모든 검객들에게 싸움을 멈추라 명을 하고는 검신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검객들도 납작 엎드렸죠. 검신이시여, 저희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부디 저희를 부하로 받아주시옵소서. 검객들은 지금의 대장인 마오를 수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전설로 내려오는 검신 랑호가 자신의 앞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허나 꺽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꺽대는 하랑이 칼에 찔리는 순간 꺽대의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깨어났고 자신 안에 숨겨진 괴력의 힘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 검신이었던 꺽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꺽대는 칼에 찔린 하랑한테 뛰어갔답니다. 부인 괜찮소? 서방님이 랑호이였습니까? 내 이름이 랑우입니까? 어릴 때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어. 랑호는 하랑과 어릴 때 같이 의지하며 검객으로 성장했던 동료였죠. 15살이 되면서 서로의 마음은 우정에서 서서히 사랑으로 싹트고 있던 어느 날, 동료 마오는 랑호가 수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으며 수장의 자리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끝에 랑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오는 할 얘기가 있다며 절벽으로 유인했고 랑호가 방심하는 사이 마오는 작은 칼을 꺼내 목을 그으려 했지만 랑호는 순간 피했고 그 칼은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긴 후 높은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졌답니다. 랑호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때 절벽 아래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풍덩하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사내아이가 의식을 잃고 점점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하여 해녀는 다급한 마음으로 사내아이를 구했죠. 해녀는 아이를 못 낳아 소박을 맞고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랑호를 지극정성으로 살려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거죠. 과부는 기억이 없는 아이한테 자신이 어미라 알려주었으며 그렇게 모자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헌데 꺽대는 하랑이 칼에 맞은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져 그곳에 있는 검객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어 살짝 손만 봐주었답니다. 검객 중에 한 명이 바닥에 고개를 조아리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여추아님께 저희는 원수일 겁니다. 대장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추아님을 죽여야만 했답니다. 지금 너희 우두머리는 누군가? 마호가 대장입니다. 헌데 그 누구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이 마오라는 것이냐? 네. 내가 대장이 된다면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알았다. 너희들은 잠시 쉬고 있거라. 그리하여 검객들은 조용히 떠나갔답니다. 하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마오는 저를 찍어내려고 한 사람입니다. 저들은 명에 따라 어쩔 수 없다지만 마오는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소. 나를 칼로 찌르고 절벽으로 밀었던 사람이 마오였소. 이제야 다 기억이 났소. 내 걱정하지 마시오. 하랑은 우리 예쁜 유빈이랑 집에 계시오. 그렇게 웃으며 말을 하고는 하랑을 가슴에 폭 안아 주었답니다. 하랑은 꺽대의 넓은 가슴에 안겨 꺽대가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다음 날 마오는 자신의 수하들이 오랫동안 보고도 없고 오지도 않으니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을 하였죠. 마오는 부하들이 여추아한테 당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닥쳐올지 모를 여추아를 경계하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옆에 칼을 찬 사내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오는 여추아가 아니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죠.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으니 죽고 싶지 않다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시오. 한 번은 살려줄 테니. 꺽대는 그런 마오가 웃겼답니다. 그리하여 마오가 열받게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마오는 그런 꺽대가 솔찬히 건방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단칼에 죽일 듯이 뛰어와 꺽대한테 칼로 내려찍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꺽대의 칼은 빠르게 움직였으며 마오는 칼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그 사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너무 늦은 뒤였죠. 마오의 칼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칼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답니다. 마오의 손도 칼을 잡은 그대로 같이 떨어졌던 거죠. 마오의 표정은 잘린 손목보다는 자신이 죽인 랑호가 살아있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마오 너를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죽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오는 검객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어디에 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답니다. 꺽대는 검객들을 다 모아놓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칼이 아닌 곡괭이, 쇠스랑, 낫그리고 호미 등을 들고 농사를 할 것이다. 또한 홍기가 찬 사람은 혼인을 하여 가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와중에 틈틈이 무예 연습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일정한 기간에 만나 함께 할 일이 있다면 같이 할 것이니 이런 삶이 싫다면 지금 떠나도 좋다. 검객들은 검객의 삶은 외로운 길이라 생각을 했으며 혼인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꺽대 대장은 가능하다고 하니 다들 무조건 믿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검객들은 혼인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악독한 양반이나 왈패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 처단을 하였죠. 또한 늙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면 비밀리에 함께 농사에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우렁각시가 살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에 관련하여 사자성어도 많고 의미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결리망이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는 뜻이죠. 장자 삼목편에 나오는 말로써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네 삶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